그날 저는 막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낳은 아이는 제 인생에 비로소 들어온 한 줄기 빛 같았어요. 저는 그저 행복해서 아이를 안은 채 웃고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계속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아이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 아빠가 얌전히 아이를 받아들더라고요. 머리 잘 받쳐야 해? 그런데 그가 아이를 안은 채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기야, 왜 그래? 처음엔 자기 아이를 아는 기쁨에 우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 헤어지자. 그 말도 아이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헤어지자고. 아이는 내가 키울게. 도대체 뭐라는 거냐고 따져 물어도 아이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물끄러미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는 내가 데려다 줄게. 그가 아이를 안고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가지마! 그저 아이를 신생아실에 데려다 준다는 뜻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리 줘. 이제 데려다 줄 시간이 다 됐는데. 이리 내놓으라고. 내 아이야. 내가 낳은 내 아이라고.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고르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정말이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내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헤어지자니. 그것도 모자라 내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물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아이 아빠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저를 포기하고 만 거죠.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병원 의사였어요. 저는 그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죠. 비밀 연애로 시작했지만 같이 일하던 착한 간호사 언니에게 결국 애정행각을 들킨 날이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쫓아다니며 부탁했죠. 언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막말로 사내 연애가 금지된 것도 아닌데 들킨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간호조무사라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저를 챙겨주던 착한 언니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보는데 지금껏 본 얼굴과 달리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러긴. 네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너무 차이 나서요? 그 집에서도 너랑 그 선생님이랑 사귀는 거 알아? 모르죠. 그럼 네가 고아 출신인 것도 모르겠네. 저 집안 의사 집안이야. 의사 집안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는 너도 대강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넌 간호조무사인 것도 모자라 고아 출신이잖아. 그 집에서 널 받아줄 것 같아? 그 사람이 먼저 좋다고 해서 만났어요.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무슨. 너는 남자를 믿니? 그때만 해도 선배의 말이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남자를 믿느냐는 질문에 앞에서는 대답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내 남자는 믿어요 라고 대답했으니까요.
그래도 평소 저를 위해주던 사람이 걱정을 하니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자기는 내가 고아 출신의 간호조무사인 거 안 창피해? 창피할 게 뭐 있어. 네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난 자기한테 단순한 연애 상대인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은 어려울 거잖아. 편하게 말해도 돼. 나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꿈은 결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반해서 말을 걸어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처음엔 큰 끌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부담스럽기만 했죠. 그런 저를 차분하게 설득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나는 사람 조건 보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봐요. 그래서 면전에 대고 그랬어요. 나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남자친구는 잠깐 놀란 눈치였지만 곧 허탈하다는 듯 한번 웃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 거부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큰 이유예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요. 집에서 알면 난리 나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포기하세요. 그러나 그 말이 남자친구를 자극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그 후로 저에게 더 열정적으로 굴었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됐죠. 처음엔 별 문제 없었어요. 착한 간호사 언니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말하니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아이가 생겼으니 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남자친구의 결혼한 모습에 그대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남자친구랑 같이 살 집도 보러 다니고 아기용품도 구경하곤 했어요. 고아였던 내 삶에 비로소 내 가족이, 심지어는 남들이 보기에 근사하기까지 한 가족이 생기는 건가 싶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근무하고 있는데 뒤통수로 뭔가가 날아왔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 뒤통수에 던진 것 같은 지폐가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먹고 떨어져. 병원 안의 모든 시선이 저랑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보여준 가족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단박에 남자친구 어머니인 것도 알아봤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인사부터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넌 내가 안녕할 것 같니? 감히 내 아들 애를 가져? 다른 데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창피한 줄은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따 대고 어머니야? 고아 주제에 엄마가 뭔지는 알아? 너는 엄마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엄마라는 건 말이다.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너같이 천한 애들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가지는 거 못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약속해.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겠다고.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남자친구가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니, 넌 뭐하러 나와?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얘 얼굴 알아내려고 그런 거지. 설마 그래서 허락하시는 척 얼굴이랑 이름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설마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줄 알았어? 엄마! 아들, 너도 끊게. 너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로 돼 있는 집안이 있어. 너도 알잖아, 희숙이. 엄마, 저는 희숙이를 여자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한 줄 알아?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어릴 때부터 서로 보며 살았고 서로 집안 믿을만 하고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다고 이런 사고를 쳐? 서로 집안만 믿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 그런 건 정부치고 살다 보면 사랑 비슷한 감정도 생기는 거야.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강하게 반발했어요. 결국 그분이 한 발 물러나시더라고요. 일단 가는데 이 결혼이 안 된다는 건 명심해. 일단 돌아가시긴 했는데 문제는 병원 안에 우리 사이가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저더러 앙큼하다는 간호사들도 있었어요. 너 아주 앙큼하더라. 의사를 꼬셨어? 제가 먼저 꼬신 거 아니에요. 애까지 가진 주제에 내숭은. 아이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사직을 권고받기도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일 관둘 거 아니냐. 그냥 병원 시끄럽지 않게 관둬라.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현실이 실감나더라고요. 나는 그저 사랑한 것뿐인데 현실에서 저는 의사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하려는 여자가 뒤에 있었어요. 간호조무사로서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도 모두 외면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견뎠어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곧 부모님 설득해서 결혼하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원한다면 일도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활비도 주겠다면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을 계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 집에서는 절대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도 지치는 눈치더라고요. 자기야, 집에 들어가는 거 많이 힘들면 오늘이라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안 돼. 부모님 설득하려면 당분간은 무조건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가뜩이나 너 임신한 걸로 화나 계시는데. 일단은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너랑 결혼하려면. 미안해. 내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기가 다 들어.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는 남자친구가 듬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어요. 이 정도로 반대하시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만도 한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으며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야, 만약에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떡할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설마 끝까지 반대하시겠어? 우리 아기 보면 분명 마음 바꾸실 거야. 우리 아기를 보면? 아기 낳기 전에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물론 그러고 싶지. 근데 너무 완강하셔서 어쩌면 아기 낳고 더 설득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배는 점점 더 불러오는데 결혼은 영 진행될 기미가 안 보였어요. 배가 불러오자 눈치가 보여서 결국 병원도 관두게 됐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제 생활비를 대줬는데 그러면서도 결혼은 영 진전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이별 통보를 받았던 거예요. 퇴원 후 홀로 자취방으로 들어오는데 자취방 앞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죠. 아이 다오. 싫어요. 말 못 들었어?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니까. 너 이제 직업도 없다며.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우려고?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아이는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양육비도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제 아이로 제가 키울게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더더구나 너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애가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제발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 아이는 세상에서 유일한 제 핏줄이에요. 저는 아기를 끌어안은 채 무릎까지 꿇었고 남자친구는 차마 못 보고 등을 돌려 서더라고요. 일어나거라. 약속해주세요. 약속 안 해주시면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산모가 찬바닥에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그런데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 그러겠다고 하면 각섰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겠다고. 쓸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각서까지 써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적어준 거 다 챙겨서 잠깐 나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자취방 밖으로 나가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챙겨왔니? 네. 근데 주민등록증이랑 인감도장은 왜? 네 계좌번호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거기로 위자료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네? 그리고 애랑 둘이 살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인연은 마무리하자. 얼마 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사람을 통해 집문서를 보내셨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주셨더라고요. 비록 그분의 반대로 결혼은 못했지만 그래도 챙겨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미 없는 번호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이 아빠에게서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죠. 그럼에도 그 댁 덕분에 아이와 살 집도 생겼고 여윳돈도 생겼어요. 무일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한 상황보다는 나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아이를 따뜻한 내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몸 다 풀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볼 수도 있었고요. 물론 몸 다 풀자마자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바로 집 근처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 집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곤 했죠. 혹시 아이 아빠가 와서 몰래 보고 있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그 착한 간호사 언니를 통해 아이 아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아이 아빠가 그 희숙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진 뒤에도 계속 그 병원을 다녔다 보니 언니도 청첩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나한테도 뻔뻔하게 청첩장을 줄 수 있는지. 너랑 만나던 때랑은 또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걸 뻔히 알 텐데도 네 소식은 묻지도 않더라. 그랬어요? 내 말 모질게 들리겠지만 일부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일말의 미련 같은 거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 네 아들만 생각해. 알아요, 언니 마음. 그럴게요. 그 후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자기 엄마가 구해준 집이니 알려면 얼마든지 집도 알았을 텐데 우리 아이가 10살이 되도록 한 번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 하나는 아쉬웠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요. 저도 똑똑한 아들이 크는 걸 보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우리 아이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오래지 않아 무너졌어요. 아이가 자꾸 아파서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큰 병원으로 갔는데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너무 놀랐는데 아들 앞이라 놀란 척도 할 수 없었어요. 담담한 척 입원을 시킨 뒤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 아들만 건강하다면, 내 아들만 똑똑하게 자라준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암이라니.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싶더라고요. 치료가 시작되자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겨우 10살 난 아들이 암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불쑥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꼭 만나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너희 담임 선생님? 안 그래도 어제 전화가 왔었어. 네가 잠들어 있어서 못 바꿔줬는데. 아니, 가서 만나봐. 학교에 가서? 꼭 가서 봐야 해. 평소에는 힘들어서 말도 거의 안 하던 애가 불쑥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친한 간호사 언니가 병문안에 왔길래 아들을 맡기고 아들이 다니던 학교로 갔어요. 미리 선생님께 잠깐 찾아뵈도 되겠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말을 따라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교무실 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선생님? 네. 혹시 신우 어머님이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신우 병문안도 가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빤히 보는데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 눈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신우는 좀 어떤가요? 아, 우리 아들이요. 많이 힘들어하죠. 자기가 왜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어떡하면 좋아요. 차도가 있어야 할 텐데 치료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우가 잘 버텨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 저도 병원 한번 갈게요. 네, 선생님이 와주시면 우리 애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더러 선생님을 꼭 뵈러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신우가요? 네, 그렇게 저를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갈걸. 제가 가는 게 어머니께도 부담이 될까봐 연락만 드렸던 건데 선생님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조만간 꼭 갈게요. 그나저나 그럼 어머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아들이 꼭 만나보라고 해서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살짝 난처해 보이더라고요. 이유를 모르시겠죠? 네, 저는 전혀. 혹시 어머님도 모르시나요? 모르고 왔는데
뵙고 나니 알 것 같네요. 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황당하고 난처하실 거 알아요. 그럼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상담실로 갔어요. 둘만 남자 선생님이 조금은 안도한 얼굴로 다시 물었죠. 신우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 같아 보이나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제가 혼자 신우 키우는 건 알고 계시죠? 알죠. 아빠 이름이 안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편부모 가정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아이 아빠 집에서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고아 출신에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선우 아빠는 의사였어요. 저는 간호조무사였고요. 아, 지금도 간호조무사로 일하신다고 봤어요. 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죠. 저는 입양이 안 돼서 대학에 갈 처지가 못했거든요. 그러자 아들 담임 선생님도 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평범하고 화목한 집에 입양됐어요. 불임 부부셨고 그래서 저를 입양해서 친딸처럼 키워주셨죠. 친딸처럼 키우신 보람이 있었겠네요. 이렇게 번듯하게 학교 선생님도 되시고. 어떻게 보면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힘들었나요? 힘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제 밥벌이는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정말 장하네요. 아, 네. 장하다고 해주시니 꼭 제 언니 같으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어릴 때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라든지. 네, 전혀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입양이 돼서 사실 양부모님이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고 알려주셨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언니가 있었대요? 네, 저랑 같이 고아원에 있었다는데 제가 먼저 입양이 됐다나 봐요. 저도 동생이 있었어요. 어머, 정말요? 네, 저랑 같이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돼서 나갔죠.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고요. 순간 아들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상했는지 하나씩 캐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동생을 기억하세요? 저한테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이요? 네, 딱 한 장 있는 사진이었다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 사진 저도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지갑에 늘 넣고 다니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고 사진을 본 담임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가 동생이에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도 해요. 입양 가던 날 뭣도 모르던 그 어린애가 많이 울었어요. 이제 막 걸음을 뗐을 때였는데 제 손을 안 놓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하신다고요? 네, 저도 많이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손을 놨어요. 왜요? 입양을 가는 게 동생에겐 좋은 선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담임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제 언니세요?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결국 울고 말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데 선생님이 불쑥 묻더라고요. 언니, 근데 신우가 왜 나를 만나보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이를 아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순간 번뜩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사진을요? 네. 제가 늘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우연히 보고 묻더라고요. 이 여자애는 누구냐고요. 그래서 어릴 때 입양 간 내 동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동생이라면서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한눈에 알아보셨으면서. 딱 보는데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야. 언니, 우리 일단 친자 검사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야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일단 친자 검사부터 진행했고 그 사이 담임 선생님이 신우를 보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병원에 들어온 뒤 늘 힘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을 보자 목소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신우야, 좀 어때?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힘든 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신우, 마음이 정말 따뜻하구나. 치료받느라 힘들 텐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요. 엄마는 신우가 건강해지기만 하다면 괜찮으실 거야. 아들이 방긋 웃더라고요. 저랑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선생님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신우야, 왜 엄마한테 나를 만나보라고 했어? 엄마 지갑에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날 알아봤다고? 사진 속에 있던 어린 여자애랑 선생님이랑 닮았어요. 그래? 네, 선생님이랑 우리 엄마도 닮았고요. 어? 우리 둘이 닮았어? 아들이 해맑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친자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나란히 거울을 보는데 자매가 아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와의 만남이 끝난 뒤 선생님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 대신 병실 앞에서 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네, 그럼요. 그래도 두 번째라고 말이 좀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언니 얘기를 전했더니 한번 꼭 보고 싶으시대요. 아직 친자 확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언니, 우리 신우가 우리를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아이들 눈은 거짓말 못해요. 신우가 우리를 맺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우리 신우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다니. 만약 그렇게 안 만났다면 여동생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야. 사실 저는 유전자 등록도 해놨었는데 언니는 왜 안 하셨어요? 그랬어? 나는 네가 입양된 거 알고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지만 분명히 기억하거든. 네가 양부모님 품에 안겨서 차를 타던 모습을. 제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내 신세에 널 찾아봤자 짐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보다시피 아이도 아프고 내 처지 때문에 아이 아빠한테도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거든.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 신우 아빠요. 의사라고 했죠. 지금도 그 병원에서 계속 의사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 양육비는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신 헤어질 때 그 댁에서 지금 사는 집이랑 위자료를 챙겨주셨어. 그럼 아이 보러도 안 오고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하긴 지금은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니 과거는 돌아보고 싶지 않겠지. 해도 너무하네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거기다 신우가 좀 똘똘해요? 덕분에 내가 위로됐지. 나처럼 모자란 엄마한테서 저렇게 똘똘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제가 더 모자라죠. 언니랑 신우는 단번에 저를 알아봤잖아요. 오히려 단번에 못 알아본 건 저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거지. 너는 나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친자검사 결과는 무조건 일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너한테 미안하다. 네가 신경 쓸 것 같아서. 언니, 당연히 신경 써야죠. 하필 애가 아플 때 만나서 나는 마음으로라도 의지가 되지만 너는 번거로워졌잖아. 언니, 내가 입양하라는 거 어떻게 할게요? 양부모님이 말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워낙 어릴 때 입양이 돼서 원래는 안 알려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눈치챘어요. 어떻게? 친척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서 자고 있는데 어른들이 거실에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우는 거 보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면서 입양한 애인데도 꼭 친달처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많이 놀랐겠네. 그때 제가 초등학교 9학년이었거든요. 내 얘기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염색도 잘 안 하셔서 어디 나가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아니냐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나를 몇 살 때 낳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돌리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입양하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제야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내 돌사진이 없는지, 엄마 아빠는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도요. 아, 그랬겠네. 맞아. 돌 지나고 입양됐어. 그때부터 엄마 아빠 보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눈치가 좀 빠르시거든요.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서요. 어머니가 지혜로우셨네. 네.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랑 좀 달랐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어떻게 달랐는데? 다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엄마랑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엄마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됐거든요. 워낙 지혜롭게 저를 다루시는 분이기도 했고 싸움이 되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떨 때는 사감 선생님처럼 엄격했고 또 어떤 때는 할머니처럼 푸근했고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해심이 많으셨을 거야. 맞아요. 그러셨더라고요. 또 워낙 늦음하게 입양한 자식이다 보니 더 애틋한 마음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왜 나랑 안 싸우냐고.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요. 아, 어머니가 마음 아프셨겠다. 맞아요. 그날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엄마도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알 거라곤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셨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서 넌 세상에서 유일한 내 딸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입양된 아이일까? 엄마를 정말 사랑했구나? 네,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아팠을 정도로요. 그날 허심탄회하게 제 입양 얘기를 나눈 뒤로 엄마랑 아빠가 염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네, 제가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 것도 이상했다고 하니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옷도 젊게 입으려고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내 자식 기 살려주려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한번 뵙고 싶다. 네가 어떻게 컸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만나주시는 거죠? 아, 그러고 싶긴 한데 병원을 비울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너 찾아갔을 때도 아는 언니가 병실을 지켜주셨거든. 제가 모시고 올게요. 병원에서 보면 되죠. 아,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병원은 좀 그렇지 않아? 제가 모시고 와서 병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언니가 우리 엄마 좀 만나주세요. 사실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랬어? 네, 암으로 돌아가셨다 보니 우리 신우가 암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 어린애가 어쩌다 암에 걸렸냐면서 병원에도 오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도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필 임용붙고 근무를 시작한 해였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임용고사 합격한 건 보여드려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잘했네. 정말 장해.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는 역시나 일치였어요. 동생이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죠. 언니, 나도 이제 편하게 말해도 돼? 이미 하고 있네. 언니랑 친자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편하게 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자매잖아. 언니, 내일 엄마 모시고 가도 돼? 엄마도 친자검사 결과 듣더니 얼른 보고 싶대. 그래, 그렇게 해. 나야 뭐 늘 병원에 있으니까. 언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언니 집밥 못 먹고 있을 것 같다고 도시락 좀 싸가신대. 아니야. 무슨 그런 수고까지. 그냥 편히 오시라고 해. 언니 혹시 해산물 잘 못 먹어?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레르기가 있거든. 언니도 그랬구나? 너도? 응. 그럼 해산물 빼고는 다 먹는 거 맞지? 아무래도 우리 식성도 비슷한가 보다. 난 고기 좋아하는데. 어머, 나도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언니 도시락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다음날 동생이 양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동생 어머니 손에 한눈에도 거대한 도시락이 들려있더라고요. 어머나, 설마 이게 도시락이에요? 그럼 우리 딸 언니 먹일 건데 넉넉하게 해왔지. 오늘 먹고 남은 건 병원에 뒀다가 또 먹어. 병원 밥만 먹기 물릴 거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어.
우리 딸 언니면 나한테도 딸이지. 우리가 둘 키울 형편은 안 돼서 작은 애만 입양했어. 언니 있다는 거 알려주셨다면서요. 저는 그걸로도 만족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입양아인 걸 눈치챘거든. 물론 좀 더 크면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남편하고 얘기는 몇 번 나눴는데 아마 지금껏 우리 애가 몰랐다면 남편 보내고 나서는 말해줬을 것 같아. 우리 부부가 나이가 좀 많아서 애가 혼자 남는 걸 늘 걱정했거든. 언니라도 있으면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제 동생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 녀석 사랑하는 거야. 나 이길 사람이 없지.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그래도 우리 집 양반이 떠나시면서 애 언니 좀 찾아주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유전자 등록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아쉽던 참이었어. 어떻게 조카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 이거야말로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병실은 우리 애가 지키고 있겠대.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애 잘 때 얼른 가서 먹자고. 애 일어나면 인사는 그때 할게. 동생 어머니는 우리 애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참 예쁘다. 얼른 건강해져서 다시 엄마 품에 꼭 안겨야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 얼굴을 손으로 애지중지 쓸어주시는데 울컥했어요. 지금껏 예뻐해 주시는 할머니도 없이 제 손에서만 자랐던 아들이니까요. 동생 어머니랑 같이 휴게실로 가서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 사라졌던 입맛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애가 아픈데 밥이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어요. 잘 먹어야지. 애가 아프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사실 지금껏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유, 안 그래도 수척해 보여. 도시락 싸오길 잘했네. 이거 다 먹으면 또 싸다 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먹어. 힘들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제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식 키우는 게 뭐 고생이야. 너도 키우고 있으니 알겠지만 뭐라도 더 못해줘서 아쉬운 게 부모 마음이잖아. 맞아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쓸데없는 소리. 엄마가 아프면 애는 어떡하라고. 그렇긴 한데 애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생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 그러니 입맛이 없겠지. 나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이 아파하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어?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동생도 있고 나도 있고. 병원에 자주 올 테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랑 같이 하자. 지금껏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그 말씀을 듣는데 결국 엉엉 울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괜찮다고 나는 우리 애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주문처럼 나 자신을 다독였던 시간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애는 점점 더 밝아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이모의 할머니까지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이모 엄마는 할머니야, 외할머니야?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잖아. 그러게. 족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우리 신우는 할머니라고 부를 분이 따로 없으니까 이모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 제 대답에도 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엄마 대답이 틀린 것 같아? 아까 할머니가 나한테 손자라고 했단 말이야. 응? 엄마도 할머니 딸이고 나도 할머니 손자라고 했어. 그럼 왜 할머니 아니야? 어? 그렇긴 한데, 그럼 왜 할머니로 하자. 엄마도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 뭐? 그건 엄마가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말 다 들었는데?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셨잖아. 이제 너도 내 딸이니까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렇긴 한데, 엄마만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 족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이모도 외할머니가 입양해서 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 딸이 될 수 있어. 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했더니 동생이랑 동생 어머니가 짜고 친 거더라고요. 제 아들에게 엄마한테 얘기 잘하라고 당부했었대요. 다음날 동생이 학교 끝나고 왔기에 그 얘기를 하며 한바탕 웃었잖아요. 엄마가 언니도 자기 딸 같대. 진작에 언니도 입양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셔. 집 형편이 어쨌든 자매가 같이 자랐으면 나도 덜 외롭고 좋았을 텐데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이 적적했는데 좋으신가 봐. 언니 만나니까 자식도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우리 신우 보니까 손재 같고 좋으시대. 지금 언니랑 신우한테 좋은 거 찾아 먹인다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내가 다 질투할 정도라니까. 원래 우리 엄마한테 1순위는 나였는데 요즘 같아선 변했어? 우리 애가 아파서 그러시는 거겠지. 근데 그게 질투는 나도 섭섭하진 않다? 오히려 고마워. 어쩔 수 없이 난 언니랑 핏줄인가 봐. 언니랑 우리 신우 챙겨주는 엄마가 나만 사랑해주는 엄마인 것보다 좋아. 언니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고. 내가 참 복이 많다. 남편이랑 시댁에 버림받고 애랑 둘이 살 때만 해도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왜 복이 없어.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자식이 아프니까 사는 것도 지겨웠는데 갑자기 인생에 새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 나도 그래 언니. 너도? 응. 내가 양렬하는 걸 안으로 늘 허전했던 마음 한 구석이 꽉 채워진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내 자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자식이 아프니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동생을 만나고 나니까 살 힘이 생기네. 근데 언니, 혹시 우리가 왜 고아원에 보내줬는지 알아? 엄마가 두고 갔잖아. 혹시 기억나? 어렴풋이 나한테 널 안겨주면서 동생 잘 챙겨야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워낙 어릴 때라 온전히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언니, 그런 기억을 다 하고 산다고? 너무 힘들었겠는데?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어쩌겠어.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걸. 어쩌면 그래서 더 우리 아들한테 집착했던 걸지도 몰라. 널 돌봐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너를 결국 책임지지 못했잖아. 언니도 너무너무 어렸으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입양된 걸 안 뒤로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언니한테 안긴 채 고아원으로 들어왔다고. 그 작은 언니가 동생을 꼭 안고 제 발로 고아원으로 들어오는데 원장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셨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너희 어머니한테만 해주신 얘기인가 보다. 그런가 봐.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언니까지 입양을 고민했었대. 그런데 그때는 엄마 형편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두 명은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 아, 둘을 입양하는 게 쉽나?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하나도 버거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셨대. 일단 키워보고 언니도 데리고 오자는 마음이었는데 나 하나로도 버거우셨나 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나 봐. 잔병 치레도 많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식성도 비슷한 걸 보면 아무래도 체질이 닮았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아픈가 싶기도 하고. 언니,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다 내 탓 같고 그럴 때가 있어. 혼자 키워서 애 아픈 것도 몰랐나 싶고 애가 나도 모르는 새 아팠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언니, 동생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머리를 기대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나도 같이 있을게. 언니가 힘들 때, 슬플 때 혼자 지치지 않게. 고마워. 나도 그럴게. 지금은 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우리의 건강 좋아지면 언니 역할도 더 잘할게. 이렇게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렇게 가족이 늘어서였을까요? 제 마음도 전보다는 더 편해져서인지 우리 아들도 점점 더 밝아졌어요. 분명 같은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애가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이번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네, 계속 진전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아들은 퇴원을 했어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결국 오더라고요. 아들이 퇴원하던 날 온 가족이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 조카 장하다. 아, 우리 손자 정말 장하다. 할머니, 이모,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가장 장해요.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늘 얘기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우한테만 애정을 퍼붓고 있는 거야. 이모랑 외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 엄마도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랬어? 우리 손자가 벌써 효자네. 넌 좋겠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좋죠.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 손자 퇴원일인데 이 정도도 준비 안 해? 아들의 퇴원 파티를 동생 본가에서 했거든요. 같이 케이크도 불고 밥도 먹고 나니 동생 양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 거 어때? 어머니 댁에서요? 우리 집에 방이 4개잖아. 신우방도 하나 주고 네 방도 따로 쓰고. 아유, 갑자기요? 식구 늘면 불편하실 텐데. 1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퇴원은 했지만 병원은 계속 다녀야 하잖아. 너는 계속 일할 거라며? 네, 아무래도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우리 신우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엄마, 그래,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 맨날 어머니 어머니, 내가 뭐니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네 동생이랑 이번에도 작당 모의를 좀 했지. 일단 방부터 꾸며놓고 꼬셔보자고. 방도 다 준비됐어요? 언니, 당연하지. 여기가 언니 방?
그리고 여기가 신우방. 같이 써도 되는데. 신우도 벌써 11살이야.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러면서 모녀가 꾸며놓은 방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제 방과 아들 방을 꾸며준 건 처음 봐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모자가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달까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동생이 저를 또 꽉 안아주더라고요. 언니, 나 언니랑 너무너무 같이 살고 싶었어. 이건 내 꿈이기도 해. 제발 허락해 주라, 응? 엄마 힘드시게. 이건 내가 시작한 모의작당이야. 엄마, 같이 살자. 신우 완치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아보자고. 우리 세모녀 그렇게 힘 합쳐서 신우도 낫게 하고 여자 셋이 재밌게 살아보자고. 결국 저는 두 모녀의 정성에 못 이겨 합가하기로 했고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우리 아들은 5년 전에 모두의 돌봄 속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동생이랑 아들이랑 같이 잘 보내드리고 지금은 셋이 살아요. 물론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면서는 둘이 사는 거나 다름없이 사는데 동생이 너무 시집을 안 가려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랑 사는 게 너무 좋다면서요. 그래도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제품을 떠나겠죠? 그때까지는 그간 나누지 못한 자매의 정을 원 없이 나누며 살려고요. 자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함께하면 할수록 그 정이 더 깊어져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보다 더 오래오래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매의 꿈입니다.